저는 테이퍼링은 사실 별로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인플레이션이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사실 가장 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로 보면은 저는 사실 자산 배분 ETF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간단한 게 하나는 요거를 그냥 반반 섞어 쓰시면 돼요.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얼마 전부터 다시 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미국장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건지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자주 보는 거 빅스 지수를 많이 보거든요. 공포 지수를 많이 보는데 지금 공포 지수가 16선까지 떨어졌어요. 한 2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16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패턴을 보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올라가면 좋지만 이게 좀 건전하게 올라간 건가라는 데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왜냐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는 급락을 해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시장이 올라가는 장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빠졌던 거에 한 서너 배 정도 이상의 시간을 들이고 올라가는데, 지금 너무 단기 급등을 좀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사실 테이퍼링이랑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테이퍼링은 사실 별로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테이퍼링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경기가 되살아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12월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이슈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저는 인플레이션이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사실 가장 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는 주간이거든요. 지금부터 쭉 이제 한 3-4주 정도 나올 텐데, 이 주간에서 이제 실제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주가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하고 가장 크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지금부터 사실 당분간도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팡 같은 주식들은 금리가 오르면은 약간 좀 투자 환경이 불리해진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성장주 투자하기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기술주들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지금은 사실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런 기술주들은 아직 이제 성장 모델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부채 조달한 것 관련해서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팡 같은 종목들 보면 뭐 굳이 돈 어디서 빌리지 않아도 캐시도 워낙 많고 시장의 독점력을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한다고 기술주가 빠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일부 중소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의 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독점력이 있는 기술주 기업들하고 지금 성장을 하려고 하는 기술주 기업들, 두 개로 나눠서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법인장님이 이제 ETF 전문가시잖아요. 국내 개미들도 이제 미국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셨고, 특히 이제 뭐 S&P 500 추종하는 뭐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스닥에 투자하는 뭐 QQQ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법인장님 보시기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ETF에 투자를 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뭐 섹터별 혹은 테마별로 어떤 ETF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관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단기랑 장기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경제 사이클이 약간 중반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미드 사이클이라 그래요. 미드 사이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섹터 간의 그 섹터 리더십, 갑자기 한글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섹터 간의 수익률 격차가 발생을 하고 종목 간의 수익률 격차가 발생을 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내가 그걸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별 ETF들,
개별 섹터 ETF들을 많이 가져가시고 두세 달 전부터는 많이 말씀드렸던 게 에너지 섹터 관련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주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들어가는 게 하나는 USO라는 ETF가 있고요. 이거는 원유 선물로 운용되는 ETF고 하나는 제가 그냥 주로 말씀드렸던 XOP라는 ETF가 있어요. 둘 다 저희 건 아닙니다. XOP는 원유 시추 탐사 개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 그래서 유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내가 사업할 때 그 은행이나 다른 데서 돈 빌려와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내가 직접 얻는 수익은 커져요.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배당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타이밍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시장을 계속 봐야 돼요. 시장을 계속 보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법인장님 보시기에 지금 유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00불 이상까지도 보시나요? 100불 이상까지는 사실 자신은 없고요. 90불 이상은 터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정도로 유가가 오르면 미국에서 셰일가스라 그러죠. 셰일가스. 셰일가스 생산량이 팍팍팍 늘어나면서 그 WTI하고 브렌트하고 가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지금은 근데 보면은 브렌트하고 WTI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예상만큼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ESG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ESG 안에서 거의 대표적으로 이건 투자하지 마 라고 빠지는 종목 중 하나가 에너지 섹터예요. 사실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더불어서 수자원 낭비, 환경 파괴, 워낙 이런 걸로 또 공격을 받았던 케이스니까 지금은 보면은 오히려 과거 몇 년 동안 투자를 많이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90불 선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날도 추워지고 난방 수요도 증가하고 유가에 대한 충분히 상승 여지는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로 보면은 저는 사실 자산 배분 ETF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산 배분 ETF를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간단한 ETF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우치 포테이토? 그 영어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예전 기준으로 아버님들이 이제 회사 갔다가 돌아와서 소파에 널브러져서 이제 뭐 맥주 한잔 하고 이제 TV 보는 이제 그거를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데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별로 손 들어갈 게 없다는 거여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한 게 하나는 VTI라고 그 뱅가드 토탈 마켓 ETF라고 미국 주식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한 3,700 종목 정도 되는데 요 ETF 하나 사면 미국 3,700 종목 다 투자하는 거. 요거랑 뭘 섞어 쓰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는 전략. 이건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팁스, 물가연동 채권. 요거는 ETF 티커가 TIP라고 있거든요. TIP. 요거를 그냥 반반 섞어 쓰시면 돼요. 연수익률이 과거 한 10년간 9% 정도씩 나옵니다. 오, 진짜 말 그대로 누워서 그냥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네요. 네, 그냥 뭐 VTI 절반, 팁스 절반에서 뭐 1년에 한 번 비중 맞춰 주셔도 되고 뭐 6개월에 한 번 비중 맞춰 주셔도 되고, 네, 뭐 진짜 간단한 전략이죠. 근데 정말 효과도 좋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ETF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혹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조금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거 뭐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정도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건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그 도큐사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도큐사인이라고 이제 전자서명 이제 업체거든요. 뭐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에서도 사실 도큐사인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 시점에서 나왔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모든 프로세스 자체가 전자화된다, 디지털화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사실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전자서명 관련한 부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기업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디지털적인 측면으로 이미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 시장의 리더인 도큐사인 같은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다른 하나는 뭐 좀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애플 좋아해요. 애플 좋아하는 게 그 정도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그 정도 성장력이 있는데 이제 여전히 너무 저렴해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셨던 중국 종목 중에 알리바바 아니면 JD.com 이런 종목들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제 이게 커나가는 건 눈에 확실히 보이죠. 확실히 보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은 같고 정치 리스크만 없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사실 크게 하는 이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C 리미티드라고 있어요. SEA 리미티드라고 해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지금 마켓 리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투자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차트 보면 아주 아름답게 올라갑니다. 네. 네, 지금까지 AI 기반의 ETF를 운영하고 있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에이펙 법인장이신 오기석 법인장님 모시고 AI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해외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관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